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한 38살 여자입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둘 사이에 자녀 계획은 전혀 없어요. 원래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생각이었던 비혼주의자였고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 집안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게는 5살 위로 친오빠가 하나 있고 오빠는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조카는 귀엽고 오빠네 부부도 둘 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만날 때마다 형편이 좋지 않고 두 사람 얼굴에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래도 각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오빠네는 오빠대로 잘 살았어요. 다만 저는 도저히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자신이 없었고 그저 지금 회사 다니며 혼자 돈 벌고 조용히 사는 것이 좋았고 연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항상 연애 초반에 나는 독신주의자고 결혼과 출산에 전혀 흥미가 없다고 매번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저와 일집 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찾아갔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이해하고 그들을 인정했어요.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아이는 없지만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고 제가 결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무 상관없이 제 옆에 있어주겠다 하더라고요. 연애를 1년 조금 넘게 했었는데 항상 이 사람과는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질리거나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제 신념마저 무너질 정도로 남편이 좋았어요. 남편이 제게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때는 싫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나랑은 계속 연애만 하던지 아이를 갖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남편도 둘만 살아도 괜찮다고 본인이 앞장서서 시부모님을 설득하면서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맞벌이를 하며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벌고 있으니 사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어요. 지금은 수도권 경기도에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고 남편 차에 제 차까지 2대를 운영하면서 즐길 것 즐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 계획 자체가 없으니 우리 두 사람 버는 돈의 절반 정도는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과 제 취미 활동까지 즐기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 없으면 심심하고 재미없고 부부끼리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시는데 저희 두 사람 다 조용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행복해요. 한 달에 2번은 함께 여행을 가고 종종 캠핑도 즐겨요. 시끄러운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보다는 우리 둘이서 조용히 보내는 주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요즘은 알아서 사는 거니까 애를 낳던 말던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고 저희 엄마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대환영 하시더라고요. 저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며 주변에서 뭐라 하던 말던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저희가 좀 늦게 결혼하다 보니 저희 친오빠의 아이들도 벌써 초등학생이고 신우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주변에 시집갔던 제 친구들을 봐도 아이들이 다 그 정도 나이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양쪽 집안의 조카들이 나이도 비슷해서 저는 똑같이 예뻐해줬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고 싶어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조카들은 저희 가족들이니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장난감도 선물 받아보지 못했고 맛있는 음식이나 용돈을 넉넉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한이 맺혀서 그런지 자꾸 예쁜 소품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아무튼 아이들한테 제가 고모로서 숙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 새언니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부터 아기 용품도 사줬었고 옷이나 신발 같은 건 지금도 계절마다 사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 아들인 시조카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매번 만나러 갈 때마다 장난감도 사들고 가고 용돈도 많이 주고 있어요. 당연히 양쪽 두 조카가 저에게 완전 똑같이 예쁘진 않아요. 친오빠의 쌍둥이 아이들은 제가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커가는 성장 과정을 다 보고 자라서 그런지 당연히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겉으로는 절대 차별하지 않고 해주는 것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괜한 오해받기 싫었고 남편 역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 가을부터인가 갑자기 신우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만만하게 올 거리는 아닌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말마다 놀러 오더라고요. 와서 같이 밥만 먹고 가는 날도 있고 또 어느 날에는 조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꼭 강아지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신우가 오지 않아도 아이만 따로 버스를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캠핑을 가는 날에도 조카가 같이 캠핑을 가고 싶다면서 같이 따라 보내는 날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보는 편도 아니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고 싶은데 자꾸 끼어드는 조카가 귀찮기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한두 번 봐야 반갑지 날이면 날마다 집에 찾아오니까 조용하게 살던 제 일상이 깨지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 조카에게 신우는 지금 뭐하냐고 요즘 주말마다 어디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지만 전혀 아니라네요. 자기 엄마 지금 집에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답니다. 신우는 전업주부고 다른 부업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주말마다 아이를 저희 집으로 보내서 저한테 애를 보게 하는 건지 이상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내 새끼도 싫어서 애 안 낳고 둘이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짜증나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당신이 신우에게 이야기해서 조카 좀 그만 오게 해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보다 먼저 남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오빠네는 애가 없으니까 주말에 적적하잖아. 집에 애가 하나 있으면 시끌벅적하고 좋아. 라고 하면서 계속 보내고 있답니다. 조카가 저희들이 좋아서 계속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는데 애한테 직접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원래 쉬는 날에는 별일 없으면 남편이랑 같이 천천히 늦잠도 자고 밀린 청소와 집안일도 좀 하고 집 앞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저녁에 영화 보며 와인도 한잔합니다. 정말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시조카가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떨어뜨려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한참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하고 부모와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초등학생이 왜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부부 놀러 가는데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재미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이나 용돈을 주는 것도 가끔 한번 볼 때만이지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있으니까 매번 주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조카가 우리 집에 오면 남편 방에 있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것이 전부예요. 혹시나 해서 집에서 엄마가 컴퓨터를 못하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우리 집에만 와서 뭔가를 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고 특별히 저희가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도 전혀 없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캠핑을 가려고 예약을 다 해놓고 토요일 오전에 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 있었는데 또다시 예고도 없이 조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아침 10시쯤이었는데 말도 없이 찾아온 조카도 황당하고 애를 혼자 버스 태워서 보냈으면서 전화 한 통화 해주지 않은 신우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10분만 일찍 출발했으면 주인도 없는 집에 애가 허탕치고 갈 것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애가 아침도 안 먹고 우리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외삼촌네랑 같이 밥 먹으라고 아침도 안 먹이고 보냈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일단 근처에 문을 연 곳 중에 아이가 먹을 만한 식당이 햄버거 가게밖에 없길래 캠핑 준비도 잠시 멈춰두고 아이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늦은 아침으로 양평에서 막국수를 먹을 예정이었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삼촌이랑 외숙모는 지금부터 캠핑 갈 건데 동현이는 그럼 집으로 갈래? 우리가 차로 태워다 줄게. 라고 했더니 자기도 캠핑 따라가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원래 오늘 아무 할 일이 없었냐고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PC방에 가려고 했는데 신우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가라고 했다네요. 신우가 주말에 애 보기 싫어서 우리 집 보냈나 싶어서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외숙모가 용돈을 줄 테니까
친구랑 PC방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오늘 저희랑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걸 엄마가 알면 자기가 혼난다네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럴까 싶어 아이에게 계속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돈은 잘 벌고 모아놓은 재산은 많은데 애를 안 낳으니까 미리 잘 보여야 한다네요. 우리 죽으면 그 돈을 전부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 미리 오빠네 부부한테 친밀감을 쌓아놔야 유산을 전부 조카 앞으로 물려줄 거란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애들 알 거 다 아는데 애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고 남편도 입이 떡 벌어져서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일단 아이한테는 3만 원 쥐어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친구를 만나서 PC방을 가던지 집으로 가던지 알아서 하라 했고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빠서 캠핑을 계속하러 갈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약해 놓은 게 있으니 남편이랑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동생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네요. 남편의 반응만 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것이 확실했어요. 아니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를 보내서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남편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저는 아직 30대예요. 우리 늙어서 죽으려면 최소 50년은 남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돈만 남겨놓고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기도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대체 동현이한테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신우가 당황했는지 무슨 말이냐고 발뺌을 하다가 나중엔 그저 농담했을 뿐이라며 저보고 과민 반응하지 말라더군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애 앞에서 할 말이 있고 가려서 할 말이 있지. 지금 오빠랑 나랑 먼저 가라고 고사 지내고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신우는 농담 한 번 한 것 가지고 제가 누명을 씌운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피해망상이라도 걸린 것 아니냐며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바로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들고는 앞으로 조카 혼자 우리 집으로 보내는 일 절대 없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착한 조카마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우리 부부 나중에 재산이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고 갈 예정이니 기대도 하지 말라고 했죠. 신우가 오빠까지 왜 그러냐며 진짜로 자기가 유산이 탐나서 그랬겠냐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대들었는데 남편이 듣다 말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신우와의 전화를 끊고 바로 시부모님들에게까지 전화 걸어서 신우의 만행을 전부 이야기했고 그 뒤로 자세한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시부모님들한테 완전 쌍욕을 먹었다고 들었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 앞세워서 오빠한테 재산 달라고 하느냐고 엄청 욕을 먹고 다시는 애한테 그런 짓 시키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았답니다. 차라리 우리 친오빠네 부부는 쌍둥이 아들 둘 키우면서 맞벌이하고 그래도 가끔 생활비 부족하거나 돈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말에 일당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어요. 신우도 돈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할 것이지 애한테 무슨 짓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기분이 상했는지 그 뒤로는 저한테 연락 한번 먼저 한 적 없네요. 이 기회에 저도 잘됐다 싶어요. 매주 찾아오던 시댁 조카 없으니 요즘은 다시 연애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다시 예전처럼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좀 어처구니 없지만 조카한테는 전혀 악감정 갖지 않으려 해요. 얼굴 보는 일은 예전만큼 없어도 종종 용돈도 보내주고 선물도 사줄 거예요. 다음 명절에는 아예 사회단체 기증 서약서라도 만들어서 신우한테 보여줄까 봐요.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부부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을 신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러다 저랑 저희 남편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